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노의 코스 샘플 문제 풀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크래치의 상급의 샘플 1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YBM 홈페이지에서 지문과 문제를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주세요.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에는 렌즈와 종이가 나오네요. 코딩 스프라이트는 렌즈와 빛 두 가지입니다. 먼저 렌즈에서는 클릭되었을 때 맨 앞 순서로 바꾸기 형태에 있죠? 맨 앞 순서로 바꾸기, 그리고 XY 좌표 블럭, 좌표 값은 157, 142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그러면 렌즈는 코딩 완성. 빛으로 갑니다. 빛에서는 클릭했을 때 무한 반복하시오까지는 완성이 되어 있네요. 그 안에 렌즈 위치로 이동하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뭐 위치로 이동하기에서 렌즈를 찾아서 무한 반복하기 안에 넣어주면 되죠. 코딩을 완료를 했으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검은 종이와 렌즈가 있고 마우스로 렌즈를 드래그해서 검은 종이 위로 빛을 쏘이면 종이가 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실행을 해서 드래그로 이렇게 갖다 대면 종이가 점점 타기 시작하네요.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걸 보니 우리가 코딩을 다 맞게 한 것 같아요. 저번 시간까지는 4급 문제를 풀었었는데 오늘부터 상급 문제를 푸는 거라서 난이도가 어려울까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방금 상급의 1번 문제를 풀어보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4급을 연습했던 문제에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한다면 상급도 충분히 풀 수가 있답니다. 뒤에 문제들도 한번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2번 문제, 귀여운 보거가 나오는 문제네요. 코딩 스프라이트도 보거 하나네요. 확대를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클릭했을 때 크기를 50%로 정하세요. 그럼 여기에 크기를 50%, 그리고 XY 위치 블럭에 각각 난수 블럭이 들어가 있죠. X에 있는 난수 블럭의 범위는 마이너스 240에서부터 플러스 240까지이고 Y 좌표에 있는 난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80에서부터 180까지입니다. 마지막 회원 메시지를 방송을 해야 되네요. 이벤트에 가서 메시지 방송하기에 있는 회원 방송하기. 그럼 첫 번째 지시사항은 완료를 했고 두 번째 수영 추가 블록을 찾아봅시다. 수영 추가 블록 여기 제일 밑에 있네요. 여기에서는 5만큼 움직이기. 그러면 여기에 5. 만약 모양 샵에 3번이라면 여기까지는 다 코딩 돼 있네요. 보거 1로 바꾸기를 하세요. 형태에서 모양을 보거 1로 바꾸는 블럭을 넣어서 완성시켜 줍니다. 실행할 때에는 보거가 움직이고 움직이는 보거를 클릭을 하면 배가 부풀면서 물 위로 떠오릅니다. 잠시 후에 보거가 다시 헤엄칩니다. 보거가 막 움직이는데 제가 마우스로 보거를 클릭하면 뒤집어져서 물 위로 뜨네요. 그런데 기다리면 다시 헤엄을 치고 클릭하면 이렇게 뜨고. 귀여운 게임이네요. 자, 두 번째 문제도 성공.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에서는 카드에 코딩을 하는 거네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블럭을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100으로 정하세요. 이런 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크기를 뭐뭐로 하는 블럭이 바꾸기 블럭과 정하기 블럭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서 바꾸기를 명령을 하는 건지 정하기를 명령을 하는 건지 또는 실수로 내가 이 블럭을 잘못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정하기 블럭에
크기를 100%. 그 다음은 색깔 효과를 15만큼 바꾸기. 자, 여기서는 정하기였는데 여기서는 바꾸기죠. 그러면 색깔 효과를 15만큼 바꾸기.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 멈추기. 제어에 가면 모두 멈추기 블럭이 있어요. 만약에 스크래치를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면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스크립트 멈추기라는 블럭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블럭은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 모두 멈추기에서 모두를 내리면 이렇게 선택사항 중에서 하나로 스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 멈추기가 나타납니다. 상급에서부터는 이 블럭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스페이스키 눌렀을 때 코드는 완성했고 바꾸기 메시지 받았을 때 바로 밑에 있네요. 모함 반복하기 안에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형태에 있는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넣어주면 전체 코딩 끝. 실행을 했을 때에는 클릭하면 할리갈리 카드 모양이 순서대로 바뀝니다. 그때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카드가 크기가 커지고 색이 변경된대요. 자, 시작해서 마구마구 순서가 바뀌고 있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카드가 커졌고 색도 변경이 되었네요. 확인을 완료했으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이번에는 고양이와 축구공의 코딩을 하는데 여기 스프라이트 창에 보시면 보기 블럭이라는 게 새로 생겼죠. 아마 4급에서는 이 보기 블록 문제를 볼 수가 없으실 거예요. 3급부터 이 보기 블록이 생겨나는데 여기 유의사항에 보면은 고양이를 코딩을 할 때 사용하는 블럭을 보기 블록 1에서만 가지고 와서 쓰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찬가지 축구공의 코딩을 할 때도 여기는 보기 블록 2에서 주어진 블럭만 사용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기 블럭이 있다면 먼저 보기 블럭에 들어가서 모여있는 블록들을 전체를 다 해당 스프라이트에 옮겨 주어야 됩니다. 보기 블럭 2에도 블럭이 있겠죠? 두 개가 있네요. 여기도 이 두 개 블럭을 이번에는 축구공에 옮겨주고 시작을 할게요. 고양이에 갑니다. 아까 여기 보기 블럭 1에서 갖고 왔던 블럭 두 개가 있죠? 얘네를 순서에 맞게 코딩을 해볼게요. 1초 동안 어디로 움직이기가 먼저, 그 다음에 고양이 1로 바꾸기 이렇게 하고 숫자는 1초, 그리고 X값은 마이너스 110, Y값은 마이너스 75, 모양은 고양이 1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양이에 있는 코딩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공에서는 이렇게 아까 가지고 왔던 블럭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해서 슛 방송하고 기다리기, 슛 방송하고 기다리기 1초 동안 1, X값은 175, Y값은 마이너스 75. 지금 보기 블럭에서 각자 가지고 왔던 블럭을 남김없이 모두 다 깔끔하게 사용을 했죠. 이 보기 블럭을 사용하는 문제에서는 만약에 블럭이 3개가 주어졌다. 그런데 내가 이 중에서 2개만 사용을 하거나 3개가 주어졌는데 뭔가를 추가해서 4개를 사용을 하거나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보기 블럭에 있는 블럭을 모두 다 사용을 해서 딱 맞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하면 그 다음에 축구공을 클릭을 해야 되고 고양이가 슈팅을 하고 공이 골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제가 공을 클릭하면 고양이가 슈팅 골대까지 골인, 제대로 잘 작동이 되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뱀과 피리를 코딩을 해야 됩니다. 먼저 뱀에서는 연주 시작 메시지를 받았을 때 1초 동안 어디로 움직이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1초 X좌표 0, Y좌표 마이너스 5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피리에서는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여기 있네요.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형태의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팍
재생하기. 소리에 있죠? 팝 재생하기. 마지막 연주 시작 메시지를 방송하기. 이벤트에 있는 연주 시작 방송하기. 이렇게 하면 코드가 완료가 됩니다. 동작 과정은 깃발을 클릭하고 피리를 클릭하면 항아리에서 뱀이 올라옵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피리를 클릭하면 뱀이 쑥 올라오네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쉬운 편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6번 문제. 6번 문제에는 파리에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기 블럭이 있죠? 유의사항에서 보기 블럭에 있는 스프라이트만 사용을 하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자, 보기 블럭에 가서 일단 합체할 수 있는 한 합체를 시켜서 파리로 이동시켜줍니다. 얘는 합체가 안 되니까 그냥 옮길게요. 크기를 키워서 클릭되었을 때는 먼저 보이기 블럭, 그리고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15%로 정하기. 크기를 뭐뭐로 정하기 위해서 15%. 마지막 좌표 위치를 정하는 블럭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 X좌표에 난수가 들어가네요. 그럼 이 블럭을 X좌표에 넣어주고 값은 마이너스 150에서부터 220까지, Y좌표 값은 100. 마지막 먹은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숨기기 블럭. 이 문제도 코딩은 금방 끝나네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구리와 파리가 나타나고 개구리는 파리를 향해 움직인대요. 그리고 파리를 먹고 난 후에 무대 밖으로 사라집니다. 실행을 하면 보셨어요? 개구리가 파리를 향해서 쭉 갔다가 밖으로 사라집니다. 다시 실행하면 쭉 갔다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다음 문제 7번 문제. 7번 문제는 전기요금에 관련된 문제네요. 코딩 스프라이트는 휴대폰입니다. 크기를 키워볼게요. 충전 중 추가 블록 여기에 있죠? 여기에서 무선 충전기에 닿았는가가 아니다까지 반복하세요. 이만큼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요금을 100만큼 바꾸기, 데이터에 있는 요금을 100만큼 바꾸기, 그리고 0.3초 기다리기. 0.3초 기다리기. 이거는 켰을 때는 문제가 어려워 보였는데 코딩하는 것도 몇 개 없고 쉬운 문제였네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하면 전기요금이 올라갑니다. 핸드폰을 충전기에서 떼어내면 충전에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합니다. 시작을 눌러서 충전 중인가봐요. 요금이 계속 올라가죠. 제가 이거를 떼어내면 1,500원입니다 라고 요금을 말해줍니다. 다음 문제 8번. 8번은 등대와 배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중에서 배에 코딩을 합니다. 그런데 보기 블럭이 있네요. 보기 블럭부터 가서 합체를 시킨 다음에 배로 이동을 시켜주고 배에 와서 코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착 추가 블록. 만약 배 스프라이트가 등대에 닿았는가? 그러면 이 등대에 닿았는가 블럭이 만약 안에 들어가겠네요. 그 안에는 스크립트를 모두 멈추게 하세요. 모두 멈추기가 여기 들어가고 등대 메시지 받았을 때 10번 반복하세요. 반복하기가 10번. 그리고 그 안에는 등대 쪽 보기 먼저 들어가고 이만큼 움직이기가 마지막 블럭입니다. 코드를 완료하였으니 실행도 해볼게요. 깃발을 클릭하면 배가 무작위로 움직이고 배가 등대를 향할 수 있도록 등대를 클릭합니다. 등대를 클릭하면 배가 막 방황을 하다가 등대를 클릭하면 등대 쪽으로 오게 되네요. 다음 문제 9번 문제. 이번에는 라켓과 셔틀콕이 나왔습니다.
코딩을 해야 할 스프라이트는 힘 게이지와 셔틀콕 두 가지예요. 힘 게이지부터 크기를 키워서 힘 게이지의 모양이 1초마다 바뀌도록 스크립트를 수정하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상급 시험 문제를 칠 때 지시사항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 이렇게 수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수정하세요 문제는 빨리 문제를 풀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문제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실행도 꼼꼼하게 해보아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게이지가 1초마다 차길 원하는데 지금 굉장히 빨리 차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 게이지를 차게 만드는 코드가 어딘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반복하기 안에 0.5초 기다리기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가 있죠. 게이지가 점점 차는 게 모양에 보시면은 다음 모양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게 게이지가 차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0.5초를 잠깐 멈출게요. 1초로 바꾸면 다시 실행을 했을 때 이번에는 아까보다 천천히 1초에 한 칸씩 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0.5초를 1초로 바꾸면 해결이 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 셔틀콕에서는 셔틀콕 스프라이트가 벽에 닿을 때까지 날아가도록 스크립트를 완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비어있는 곳을 보니 뭐뭐까지 반복하기에 이 칸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벽에 닿을 때까지 날아가기니까 여기 들어가야 될 블럭은 감지에 있는 뭐뭐에 닿았는가에 벽에 닿았는가 블럭이 들어가야 제대로 작동을 하겠네요. 왜냐하면 코드를 전체적으로 봐도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코딩은 완성이 다 되어 있지만 벽에 닿았을 때 라는 조건을 걸어주는 부분은 얘가 없었다면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를 넣고 한번 실행을 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검사를 해봐야 돼요. 깃발을 클릭하면 힘 게이지가 움직이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채가 움직입니다. 힘이 여기 힘의 값이 있죠. 8보다 클 때 셔틀콕을 치면 셔틀콕이 왼쪽 위로 이렇게 날아가겠네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왼쪽 아래로 날아갑니다. 실행을 해서 제가 8이 넘으면 스페이스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6, 7, 8. 제가 9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기 때문에 셔틀콕이 위쪽으로 날아가죠. 이번에는 다시 실행을 해서 힘이 8보다 적을 때 스페이스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1, 2, 3, 3에 누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설명에 있는 대로 잘 작동이 됩니다. 9번 문제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이번에는 코돌이가 길을 찾아가는 문제네요. 코돌이는 기차역으로 가야 되는데 터미널을 향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코돌이가 기차역으로 가도록 명령 블럭을 수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확대를 해서 보니 코돌이가 가는 경로가 왼쪽, 위쪽, 왼쪽, 왼쪽으로 움직여서 터미널로 향합니다. 그러면 왼쪽, 위쪽까지는 제대로 갔는데 여기서 왼쪽이 아니라 더 위로 가야 되네요. 밑에 2개 블럭을 삭제하고 추가 블럭에서 위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한 칸, 마지막 위로 한 번 더 한 칸을 가면 기차역에 도착하겠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코돌이가 슉, 슉, 슉 제대로 도착을 하고 미션 완료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4급 문제에서도 이렇게 길을 찾는 문제가 있었는데 4급 문제에서는 몇 개를 수정을 해야 되는지 또는 몇 개의 블록을 사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3급 문제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제가 2개를 버렸지만 3개를 더 이어붙였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코돌이의 길을 찾아주어야 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상급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4급보다는 확실히 조금 어려워진 게 느껴지나요? 특히 중간에 한 2개, 3개 문제 정도는 꼼꼼하게 생각을 해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2, 3문제를 빼고 7개, 8개 정도의 문제는 4급과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나게 어려워지거나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지시사항만 꼼꼼하게 본다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실수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합격은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나는 그냥 합격하는 게 아니라 1000점을 목표로 모든 문제를 다 맞추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급 문제를 풀 때 코드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1000점을 맞을 수가 있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상급의 또 다른 문제 한 세트를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